국민의힘 대선 선대위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없이 김병준 원톱 선대위로 개문발차했죠. 하지만 시작부터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비선 실세 의혹까지 여러 잡음도 동시에 일고 있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주민의힘을 4명을 다룰 때면 반드시 소환되는 코너죠. 주민픽4, 줄여서 줌픽4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 선대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없이 닻을 올렸지만 출발부터 삐그덕거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주민은 선대위 관련 인물 4명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픽, 기대 반, 우려 반부터 줌인해보겠습니다. 그의 실행력, 그 이면에는 이런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그리고 폭력적 심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쉽게 말을 바꾸고 쉽게 허리 굽혀 사과하고 쉽게 대중영합주의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사실상 원톱으로서 윤석열 후의 선장을 맡게 됐죠. 상임선대위원장직 수락 후 내놓은 첫 메시지는 바로 반 이재명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격 포인트는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 이력이었는데요. 특히 이 후보가 이를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일종의 변호 기술로 쓴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는 했지만 저는 또 이 사과조차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 위원장은 정책통으로 꼽히죠. 첫 메시지는 당연히 이 후보의 정책 비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예상을 깨는 행보가 컨셉일까요? 이 후보에 대한 선전포고로 데뷔 무대를 치렀습니다. 그동안 여론은 김종인 모시기를 둘러싼 선대위 구성 갈등에 관심이 쏠려 있었죠.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이런 잡음을 잠재우고 주변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동시에 김종인을 지우고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란 분석입니다. 정책 말고 전략적인 면에서도 역량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첫 메시지가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는 게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있죠. 특히 전략만큼은 전략통인 김종인 전 위원장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근데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 전투 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우려가 됩니다. 김종인 성향의 이준석 대표입니다. 선거에는 영역별로 지휘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내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치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일단 출발은 했지만 문은 열어둔 만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중간에라도 꼭 합류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뭔가 꼭 이렇게 항상 김종인 위원장 영입 과정은 꼭 영입하려는 사람들이 꼭 뭔가 찍어 먹어봐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꼭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저는 뭐 박빙 승부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의 공간이 넓어질 것이다. 김병준 위원장이 굉장한 역량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고는 했지만요. 그렇게 미덥게 여기는 뉘앙스는 아닌 듯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김 위원장의 지난 26일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준석 패싱 논란이 일었었죠. 오늘의 두 번째 픽, 오리알된 준스톤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후보를 만나고 바로 기자회견장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전혀 모르셨던 내용입니까? 예. 저는 전혀 상의한 바가 없고 사실 그렇게 기자회견 했을 때는 뭐 후보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본부장 회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 속에서 앞서서 그렇게 먼저 하신 것은 제가 의도를 정확히 전해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김병준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홍보 미디어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하지만 직책상 당연직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긴 합니다. 그런 이 대표가 지난 26일 윤석열 후보와 김 위원장의 회동은 물론 기자 간담회 일정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대표 패싱 논란이 일면서 이 대표도 불쾌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데요. 저는 뭐 그런 기자회견 자체가 무슨 목적이었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패싱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가 어제 진화에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에 패싱이라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는 글을 직접 올린 건데요. 하지만 오늘도 패싱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윤 후보의 일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어제 그게 언론에 리리즈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자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당대표 이전에 제 일정이잖아요. 저는 오늘 못 가요. 오늘 그 외교 사절 만나는 것도 있고 예, 제 일정 가득하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윤 후보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세종 충청 지역 일정에 나섰죠. 그런데 이 대표가 해당 일정 역시 언론의 기사가 나기 전까지 몰랐다는 건데요. 김병준 원톱 선대위의 운영이 뭔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많은 언론이 제가 안 가면 또 해석을 붙일 거 아닙니까 뒤에다가 그렇죠. 못 들었기 맞았다.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후보 일정 협조 안 한다 또 이렇게 또 이간질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렇다고 윤 후보와의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무적인 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는 취지인데요. 윤 후보도 서둘러 패싱 논란 불식에 나섰죠. 패싱을 할 이유도 없고 다 같은 우리 선대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픽은 문고리 잡은 장순실입니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죠. 권경의 변호사.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무산에 대해 김종인 상황설을 퍼뜨린 세력이 결국 승리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세력으로 윤석열의 문고리 3인방을 지목했습니다. 권성동, 윤한홍, 장재원 의원인데요. 특히 장 의원을 두고 선대위 인선 작업을 주도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여의도 바닥에는 벌써 장순실이라는 말이 나도는 모양이다라고 비꼬았는데요. 장 의원, 애초 윤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거론됐었죠. 하지만 아들 장용준 씨 문제 등으로 백의종군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런 장 의원에게 뒤에서 윤 후보를 움직이는 비선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심지어 장 의원이 지난 26일 당사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었죠. 오늘 또 그 조간의 보도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이 지난 26일에 회의를 하는 모습이 또 포착되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어머나 굉장히 놀라운 일이네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울 일입니다. 장 의원 본인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음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때로는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윤 후보도 장순실은 없다면서 장 의원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선대위에서는 지금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잖아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사무실도 있고 공식 어떤 개선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물 건너간 컴백홈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 본부장에 임명됐던 김성태 전 의원 소식인데요. 딸의 특혜 채용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7일 잦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일신상 문제로 당과 후보에게 누를 끼치게 된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면서 백의종군을 택한 건데요. 김 전 의원은 KT의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1심은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데요. 채용 비리 의혹, 특히나 공정성에 민감한 2030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김 전 의원이 사퇴를 결심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사퇴에 대처하는 윤 후보의 자세가 이를 더 키운 꼴이 됐습니다. 사건이 좀 오래돼가지고 저도 잘 기억을 못했어요. 기억을 못했다는 말에 비판이 일자 추가로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짧은 기간에 선거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크게 의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사건을 검찰에서 맡았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이게 2017년인가 8년에 그죠? 그래서 1심 무죄 났다는 얘기 들은 지가 좀 돼. 김 전 의원 지난 2019년 7월에 기소됐죠. 이어 2020년 11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모두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점에 이뤄진 일입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선대위 직능총괄 본부장에서 사퇴했으나
청년들의 분노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말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픽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정혜원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윤석열 후보 소식은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민 한마디는 늘 그렇듯 우리 보 국장이 정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지금까지 박준우의 준픽4였습니다.